않는다는 그런 생각까지 든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울산대 유재봉 교수님, 명지대 박영하 교수님, 부산대 김성진 교수님, 순천향 의대 이은혜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아주 그냥 스케일이 크죠. 무대도 크고요. 오늘 늦게까지 하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소리 안 들려. 우리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입에다 딱 빼고 해야 되는데. 집행위원들입니다. 공동대표들입니다. 그렇게. 박영하 교수님, 김성빈 교수님, 목소리를 좀 크게 하지. 이은혜 교수님 오셨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이재봉 교수입니다. 지금 민경호 위원이 외국에서 많이 애쓰시고 우리 정경호 공동대표로 많이 계시는, 봤어요, 이 사람. 예, 공동대표로 계시는 최영록 그러니까. 교수님도 외국에서 많이 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마지막으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명서를 관련해서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발표해드리고 자유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선거소송 심리를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자기 지배에서 찾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일 뿐만 아니라 뿌리요 줄기요 열매이다. 지난 4.15 총선은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었다는 숱한 지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과 통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 쟁송을 전담하는 대법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적절한 증거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한 축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적 정당성의 최후보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 후 제기된 각종 선거 무효 소송에서에 관해 대법원이 보인 행태는 상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견제와 균형, 심판자가 아니라 대법원을 중앙선관위위원장으로 파견한 행정기관, 각 지방선거위원장을 관할 법원의 판사로 앉힌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서의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공직선거법에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이 180일이 다 되도록 대법원에서 한 것이라고는 원고의 각종 증거 신청을 복사하고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사전투표 관련 기기 등을 점검 교체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증거를 훼손하는 행치를 방치하는 것뿐이었다. 투표 사무에 관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선관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선관위가 부담하여야 하는 입증 책임을 성명 준비를 빌미로 원고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선거 쟁송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선거 쟁송을 통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적절히 해소되어야만 한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고 모두가 승복하는 선거를 통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정한 선거 쟁송의 기본은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모든 선거 과정에 대해 선거를 관리하는 측에서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지, 완전한 정보 미대증 상태에 놓여있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에 대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의혹을 스스로 해명하도록 하며,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전문가, 필요하면 해외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간 소제기 후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간을 끌며 사건을 뭉개왔던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에는 선거의 명부 작성의 정확성, 특히 관내 사전 투표자들이 과연 진짜로 투표하였는지에 대한 샘플링 및 전수조사,
등기 우편을 포함하여 투표지 이동 과정에서의 엄결성, 전자개표기에 대한 해킹 가능성 및 투표 당시 보공된 시스템화에서의 재현, 개표 전에 이루어진 공인함 훼손, 개표 후 현재까지 증거 보전 대상이 된 투표함의 훼손, QR코드 내조, 포렌식된 이미지 파일 등 검증 등이 들어가야 한다. 대법원은 전자개표를 포기하고 종이와 연필 선거를 부활시킨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등을 사법부를 배워야 한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보통 시민들에 의해 검증이 불가능한 선거라면 비록 현실적인 부정이 있었느냐와 별개로 그러한 선거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들의 법관적 양심이었다. 우리 대법원의 이 정도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인가? 지난 수개월 동안 투개표 투명성을 검증해 필수적인 각종 장표와 시스템에 대한 검증 요청을 묵살하고 심지어 선거 결과의 무결성 검증의 필수적인 투표 이미지에 대한 증거 보존 의지마저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제라도 대법원은 법관의 양심을 걷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선거 관련 쟁성을 공정하고도 철저하게 심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내놓기 바란다. 2020년 10월 2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안녕하십니까. 정규모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박영학이십니다. 이제 4.15 선거가 끝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선거 직후 통계적 조작의 결과를 보고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 결과를 보고 모두 놀랍고 의심했습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세계 경제 10위권 자유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한 것인지 두렵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은 산처럼 커져가고 실체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거 부정의 의혹을 스스로 해명해야 할 선관위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부실관리라는 이름하에 위에 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 부정과 부실 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고발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고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에는 공정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고 이제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가짜 선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를 가장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에 분명히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선거 투표지에 QR코드를 썼습니다. QR코드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와는 달리 우리 일반 시민들이 눈으로 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QR코드 안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 QR코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자신이 있다면 그 QR코드를 만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조작의 의혹이 있습니다. 소위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초반 도입됐을 때는 전자개표기로 불렸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전자개표기보다 더 성능이 좋고 더 복잡하고
고성능 컴퓨터 칩이 있는 그것을 이제 이들은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투표지 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을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 보관되어 있는 투표지 분류기는 작동하지 않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선거 부정 의혹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에는 사전투표의 비중이 40%나 뒤에 소리가 여기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저 소리가 그 그거 안 들리죠. 사전투표에서 관외 사전투표가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즉 유효 투표수의 10분의 1, 10%가 관외 사전투표란 말입니다. 그 관외 사전투표는 우체국에 등기우편을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오류가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는 단지 행정상의 실수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령투표의 의혹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자가 정말로 투표한 사람인지 검증해야 우리가 선거의 진실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130군데가 넘는 곳에서 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부정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키는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서버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9월 말 추석 직전에 그 선관위 서버를 관악청사에서 과천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대법원은 방치했습니다. 증거일발이 있더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악청사에서 과천청사로 이전하는 중에 선관위에서 내놓은 수없이 많은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 자유시민들이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몇날 며칠 그것을 이어붙여서 이제 무엇을 갖습니까? 그동안 역사상 어떤 선거에서도 없었던 임시 사무소를 선관위가 서울에서도 8군데나 운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번 총선에서만 임시 사무소를 운영했고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간 드러난 그리고 산같이 터져가는 부정선거의 의혹 그리고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형태를 보면 선거 무효를 선언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위에 군림하고 불법을 사용한 선관위의 오만과 불법은 이제 심판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지킬 수 있냐는 그 시금석이 바로 지금 진행되는 선거 무효 소송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대법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번의 선거 관련 소송이 있을 때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한 지침을 만드는 것을 묵인하고 그럼으로써 선거 위법 행정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 대규모 선거 부정 의혹 사태가 생긴 것을 대법원은 반성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역사 앞에 숙연히 선 자세로 이 선거 소송 재판을 하십시오.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가 제기하는 모든 검증 사항을 수용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선거 부정의 여부를 밝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이번 부정선거에는 디지털 의혹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어 있습니다. 정부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의 전문업체가 그리고 전문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참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선제적이라도 공인받은 국제 검증단을 초청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선거 부정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대법관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십시오.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충돌이 있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용기 있게 선거위원을 선언하십시오.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선거 부정을 묵인하고 자유대한민국이 사실상 일당 독재국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같은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을 협조하고 역사의 큰 죄를 대대손손 저지르는 그러한 가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에 우리는 상권 분립의 한 축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최후의 보루로 삼기 위함입니다. 대법원과 재법관은 지금이야말로 위임받은 사법권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부정을 밝히는데 온전히 쓸 것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진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제가 자유, 정의, 진실을 외칠 때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복창하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자유! 자유! 정의! 정의! 진실!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3시에 변론이 시작되는데 지금 소정 대리인이 지금 변호사님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 무대로 모셔서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옆에 유승수 변호사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오늘 3시에 밝히고자 하는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선거 재판, 선거 무효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 순서가 오늘 3시에 있는 변론 준비 통역입니다. 오늘 기일에서 앞으로 재검표를 포함한 선거 재판 진행 방향, 방법 등에 관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대법원을 이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고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한 6분 정도가 법정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윤 변호사하고 제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변호사님도 지금 이동 중에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쌀쌀한 날씨에도 이와 같이 선거 재판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시고 이렇게 외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에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 우리 정경호 우리 김성진 교수님의 말씀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먼저 구호부터 한번 하고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재선거를 실시하라. 재선거를 실시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단순히 대한민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붉은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21세기형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1948년 100년 전인 1848년에 몽상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유엔의 감시하에서 재헌의회 결성을 위한 총선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이 건설되었습니다. 당시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국민이 전 국민의 77%였습니다. 무려 77%나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붉은 세력에 맞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유엔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국되었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스탈린에 의한 세계 공산화 전략이 이 한반도에서 좌절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총칼 없는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6.25 당시에 중공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뤘을 수 있는데, 중공군의 개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좌절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4.15 불법 부정선거, 이 두 가지 모두가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정선거는 제2의 중공군의 침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자유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이 4.15 총선은 반드시 그 원인부터 끝까지 밝혀내고 담당자는 주범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이 능욕을 당하는데 한가하게 극장에 가서 관람을 하고 북한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대통령이고, 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이미 행정부의 신여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27번이나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을 물어보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또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사기로 정권을 유지하는 이 법을 민주당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4.15 불법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4.15 불법 선거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아니라 만악의 근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던 것처럼 4.15 총선에서도 그 사기, 그 부정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전선은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동강 전선을 지키러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복에 이어서 낙동강 건너서 압록강까지 큰 진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공돈의 개입에 의해서 우리 통일이 좌절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오늘 공판이 있는 오늘은 바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민경 대표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노력에 부응하고 힘을 불어넣어서 반드시 이 불법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지만 조금 아까 박영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를 사용한 것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한 것 불법, 더더구나 투표는 한국인이 하는데 왜 개표를 중국인이 합니까, 여러분? 이 또한 불법입니다. 입시에서 절차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입시는 무효입니다. 선거에 불법이 있었으면 마땅히 그 선거는 무효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선거는 무효화돼야 하고 부정을 저지른 이 인간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월 23일 아시다시피 전자개표기, 이른바 그들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일명 투표지 분류기의 점검 사업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라 하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과를 감이라고 한다고 해서 사과가 감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고가 말을 가르쳐 사슴을 가르쳐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투표지 분류기라 해놓고 이거는 분명히 전자개표인데 왜냐? 2005년도에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투표지 분류기가 아닌 전자개표 시스템이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틀 시스템, 미루 시스템 이런 자들하고 합해서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전자개표기로 특허를 등록해놓고 어떻게 투표지 분류기라고 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
조선일보에 보면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이번에는 이 선거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전자개표기로는 개표가 되지 않는다. 전자개표기가 아니면 투표지 분류기라면 그 당시에 아 이거는 투표지 분류기다 라고 정정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이 선거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이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21세기형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사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후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진격했던 것처럼 이 악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버틴 후에 반격을 해서 4.15 총선을 무효화시키고 반드시 재헌의회가 유엔 감시하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국제감시단의 도움하에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는 것으로서 제 말씀을 접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재선거를 실시하라. 재선거를 실시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안 들려. 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중에 나 하나는 싱글에 불과한 존재인데 나 하나가 목소리를 낸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나 하나가 무엇을 말하고 나 하나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해서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나? 어쩌면 여기 모인 우리 중에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고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선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공개했다고 나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과연 진실이 밝혀질까? 너무 답답해서 집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냥 있으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블랙 시위도 나가고 1인 시위도 하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과연 부정선거가 밝혀질까? 밝혀집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한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단순한 날개짓을 하는 것이 지구 반대편의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그것이 모여서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비가 되어서 날개짓을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랑나비가 됐든지 흰나비가 됐든지 노랑나비가 됐든지 날개짓을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카톡을 한번 열어봅시다. 카톡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카톡에 최소한 100명은 있지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카톡에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또 카톡에 아는 사람이 100명 정도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도 100명보다 더 많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또 아는 사람도 카톡에 아는 사람이 또 한 100명은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도 100명보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 자리만 건너면 100명 곱하기 100명 곱하기 100명은 100만 명입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100만 명이면 2%나 되는 숫자입니다. 나 하나는 B급일지 몰라도 세 자리만 건너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최소한 2%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제한 인원이 97명이라고 하던데 50명이 각자 세 자리
남북해만 건너면 우리나라 인구가 다 커버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는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선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그 뒤에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있다고, 이것을 묵인하는 소위 우파라 자칭하는 짱깨 이중대가 엄청 많다고 카톡을 날립시다. 상대방이 중도이면 좋습니다. 설령 좌파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카톡을 날립시다. 이번에는 내 표가 도둑을 맞았지만 다음에는 네 표가 도둑을 맞을 수 있다고 카톡을 날립시다. 이게 나라냐고 카톡을 날립시다. 다음에 선거 자체가 있지 않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카톡을 날립시다. 수적 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빗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듯이 무모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이 들더라도 진실의 힘을 믿읍시다. 진실한 언어의 힘을 믿읍시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있고 6개월이 지났는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열기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코로나 와중이고 재인산성으로 막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직 이제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냅시다. 8.15 광복은 8.15 해방은 우리 힘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4.15 부정선거의 진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이끌어냅시다. 그런 의미에서 민경욱 전 의원님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이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트럼프가 이겨야 부정선거가 밝혀집니다. 트럼프를 응원합시다. 트럼프가 승리하도록 각자의 종교를 구성합시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듯이 우리도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첫 발걸음이 바로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말을 합시다. 카톡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립시다. 아이히만처럼 상고의 명령에 충실하고 불법한답시고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것은 범죄라고 말합시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질병관리청장으로 승진을 하겠다고, 문재인의 정치 방역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합시다.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는 거대한 범죄의 공모자를 매일 텔레비전 화면에서 봐야 되는 것은 고역이라고 말을 합시다. 허구한 날 먹방 아니면은 노래자랑만 해대는 바보상자 TV는 이제 그만 보자고 말을 합시다. 조선족 댓글 부대와 댓글문이 설치고 킹크랩으로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는 인터넷 포털이 올려주는 기사를 오직 그대로 받아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시다. 조중동이 보수 언론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시다. 생각을 하라고, 행간을 추론하고 이 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라고 말을 합시다. 친일보다 친중이 100만 배 더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합시다. 달림은 영창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합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노예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합시다.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말을 합시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증거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은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증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의혹이 있다고 말을 합시다. 부정선거의 1등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집시다. 진실이 이길 것이라는 신념을 가집시다. 4.15 부정선거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신념을 가집시다. 문재인 패거리를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집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미래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밝히고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값은 나의 작은 날개짓입니다. 카톡에 있는 사람들에게 4.15가 부정선거였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 개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할 힘도 없고 말할 용기도 없다면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말합시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말합시다. 4.15는 부정선거였다고 말합시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모십시오. 진실을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그 정경호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은 퇴진하라 3번입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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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다른 교수님의 강의를 한 편씩 들은 느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대한민국 지식인의 대표라고 하실 수 있는 사회 정의를 말하는 교수 모임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깨어 계셔서 대한민국 곳곳에 부패를 알고 또 알리고 계시니 정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강의 잘 들었으니까 쉬는 시간 가져야죠. 예, 우리 부정선거 노래 한번 듣도록 같이 핑켓을 흔드시고 모험을 흔드셔도 좋습니다. 예, 음악 듣겠습니다.